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 시스템 동영상입니다. 본 동영상 내용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다루는 개념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서버 시스템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의 기본 데이터 저장 방식인 파일 시스템의 이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특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영상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서버 시스템, 파일 시스템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응용 소프트웨어인지 시스템 소프트웨어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동작,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도 컴퓨터 하드웨어를 동작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요, 운영체제를 비롯해서 로더나 장치 드라이버, 프로그래밍 도구, 컴파일러, 링커, 유틸리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동작하고 접근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포함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여러 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 운영체제의 구성, 역할과 많은 유사점을 갖기에 운영체제를 이해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리장치와 기억장치, 주변 기기장치들은 각 장치들의 종류에 따라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처리장치의 속도는 무한히 빠르지 않고 기억장치의 크기도 무한히 크지 않죠. 주변기기 장치들도 장치들의 종류에 따라 그 기능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의 동작과 접근을 정의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자원의 유한성에서 최대의 성능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역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하드웨어 자원의 유한성에서 최대의 성능을 갖도록 개발된 대표적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운영체제는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앙처리장치 CPU지요,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 보조기억장치 대표적인 HDD 하드디스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타 입출력 장치, 여기서 기타 입출력 장치라는 건 그 이외에 키보드, 프린터, 모니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장치들을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한 부분을 우리는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그냥 커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운영체제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의 하드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여러 응용 프로그램, 즉 여러 사용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역할과 비교해보면 운영체제와 같이
하드웨어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운영체제의 역할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역할이 온전히 같은 것을 알 수 있지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실제로 운영체제 개발 기술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운영체제의 기능 중 중요 기능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커널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프로세스 관리, 프로그램 실행, 메모리 관리, 디스크 접근 및 파일 시스템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분산 시스템, 네트워킹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 보안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유용한 자원인 주기억 장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모리 관리를 하는 기능, 보조기억 장치인 디스크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 시스템을 포함한 커널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에서 네트워크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CPU와 주기억 장치, 또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기타 응용 프로그램과 입출력 장치 등 모든 관계에 있어서 데이터의 입출력을 통신으로 간주하여 네트워크를 구현하기도 하고 다른 기기들과의 외부 네트워크 통신도 함께 포함이 되겠죠. 개인용 컴퓨터 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하나의 하드웨어, 즉 CPU, 메모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하는 서버 시스템의 운영체제에서는 사용자와 여러 하드웨어의 관계를 모두 통신으로 간주해서 네트워크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큰 기능 중에 하나이지요. 운영체제는 하나의 하드웨어를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하드웨어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보안에 대한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운영체제는 두 가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요. 자, 윈도우 같이 키보드 이외에 마우스를 사용해서 클릭, 드래그, 화면 터치 등의 입력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나 키보드 입력만 처리하는 텍스트 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선택해서 구현하기도 합니다. 자, 운영체제의 기능을 살펴봤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 중 중요 기능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트랜잭션 관리, 분산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이죠. 무결성과 보안, 질의 처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기능과 을 모두 포함하진 않지만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살펴보면요.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 관리,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능은 트랜잭션 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트랜잭션 관리에서 운영체제처럼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에서는 프로세스 단위로 데이터가 처리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는 트랜잭션 단위로 데이터가 처리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이 되지요. 따라서 여러 개의 보조기억 장치, 즉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자, 이게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능이고요. 네트워킹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무결성은 신뢰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장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무결성과 보안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지요. 자, 무결성은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처리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요, 텍스트 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인데요. 텍스트 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져가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실행시키기 위한 명령어를 텍스트로만 입력해야 된다는 의미이지요. 자, 질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포함한 데이터의 삽입, 삭제, 수정 등의 기능을 특정 명령어로 정의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포함된 명령어를 말합니다. 이러한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한 질의 처리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기능이기도 하지요.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으로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는데요.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응용 프로그램과 주변 기기에 전달되는 데이터 처리라고 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저장과 데이터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응용 프로그램을 더 빠르게 실행시키고 응용 프로그램의 요청에 대한 처리를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실 텐데요. 운영체제 없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능 안에는 외부 주변 기기에 대한 관리 기능이나 여러 가지 운영체제에서 포함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운영체제의 기능 중에서 보조기억장치 접근과 파일 시스템의 역할을 온전히 담당하고 있으며 이때 독립적으로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를 운영함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그림에서 보듯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지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에 따라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응용 프로그램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즉, 우리가 말하는 DBMS는 이 부분만 담당을 하고 여기에서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의 관리를 담당해 주기 때문에 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고요. 그 이외에 이 DBMS를 접근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우리가 말하는 기본 응용 프로그램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서 응용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중요 기능인 시스템에 대한 관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서버 시스템입니다. SQL 서버, 오라클 서버, MySQL 서버 등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서버 시스템이라고 말하지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컴퓨터 운영체제의 기술에
기반에서 개발되었고요.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 관리에 대한 기능을 포함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서버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자, 이때 서버에 정보나 서비스를 요청해서 제공받는 주체를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하지요. 따라서 서버를 다시 정의하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버는 서비스 제공자이며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사용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컴퓨터 시스템은 서버가 되고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주변기기 또 다른 컴퓨터 시스템 등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는 인간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나 주기억 장치 기계 입장에서 보면 실제 사용자는 인간이 아니라 주변 기기나 응용 프로그램이 됩니다. 컴퓨터에 정보나 서비스를 요청, 즉 입력하면 그 결과를 출력 장치를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컴퓨터 자체의 입출력 활동 자체를 네트워크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때 주변 기기나 응용 프로그램들은 클라이언트로 컴퓨터 시스템을 서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입력과 출력, 서비스의 요청과 서비스의 제공 등의 내용을 우리는 모두 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요. 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이터 통신만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는 서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은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운영체제가 서버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활용이 다양해지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를 구분해서 정의하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개인 컴퓨터라고 하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서버 컴퓨터라고 우리는 특별히 정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서버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당연히 똑같이요. CPU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용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의 전용 컴퓨터로 구분할 때 전용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당연히 여러 클라이언트, 즉 여러 PC의 요청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 일 처리를 해줘야 되므로 당연히 용량도 크고 속도가 빠른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서버 시스템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를 구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운영체제는 서버 시스템의 기능을 포함하며 운영체제의 중요 기능 중 분산 시스템 기술은 서버 클라이언트 관리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운영체제의 기능을 구현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컴퓨터와 주변기기, 컴퓨터와 프로그램 이 기능은 모든 운영체제가 포함하는 서버 클라이언트 기능이 되겠고요. 당연히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는 서버 운영체제라는 특별한 기능을 갖는 운영체제들이 갖는 또 네트워크 기능으로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서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여러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동시에 여러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요. 이때 클라이언트는 입출력 장치만 주어진 단말기, 주변기기, 응용 프로그램, 컴퓨터 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시스템의 가장 큰 역할은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서버에 요청한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겠죠. 자, 이때 컴퓨터 하드웨어인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마다 요청하는 서비스도 다르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버 시스템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잘 스케줄링해서 서비스를 전달해야 합니다. 서버 시스템은요, 컴퓨터를 서버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지요. 프린터 제어나 파일 관리 등 네트워크 전체를 감시 제어하거나 메인프레임이나 공중망을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 그리고 데이터, 프로그램 파일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이나 모뎀, 팩스, 프린터 공유, 기타 장비 등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함께 포함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네트워크와 통신은 가장 기본 기능이 되었어요. 네트워크와 통신에서 개인용 컴퓨터는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운영체제는 네트워크와 통신 분야에서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제공하게 되겠고요. 개인용 컴퓨터가 클라이언트로 서버에 접속해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접속하는 서버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운영체제는 서버 전용 운영체제를 당연히 실행시켜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므로 서버 시스템의 기능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 데이터를 접근하고 삽입, 수정, 삭제 등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해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한 데이터의 양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저장되지요. 또 이때 지역적으로 분리돼서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대한 서버 운영체제처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의 기능과 관리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데이터 집합을 저장하는 기본 방법은 파일 시스템입니다. 모든 운영체제는 보조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 파일 시스템을 포함하죠. 운영체제에 포함된 파일 시스템은 보조기억장치 관리와 데이터 저장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의 속에서 사용된 파일 시스템은요, 운영체제에 포함된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 저장의 역할을 정의한 파일 시스템입니다.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죠. 파일 시스템을 각각의 역할로 나누어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든 우리는 데이터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보조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파일 시스템의 역할 중에 보조기억장치 관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요, 하드웨어를 관리합니다.
자, 이때 보조기억장치 관리도 포함되어 있고요. 보조기억장치를 초기화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자, 볼륨, 디스크, 파티션, 포맷. 자, 이런 단어들은요, 운영체제에서 보조기억장치를 정의하고 환경을 만들어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이것은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도 운영체제에서 보조기억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의해 주어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죠. 디스크는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파티션은 디스크 공간을 논리적인 별도의 데이터 영역으로 분할된 걸 파티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것을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디스크의 저장 영역이 되면 그게 볼륨이 됩니다. 하드웨어를 초기화하는 것을 우리는 포맷이라고 하지요. 디스크는 하드웨어를 말하며 고정 디스크, HDD, SSD 뭐 이런 거와 이동식 디스크, USB 외장 HDD, 뭐 광디스크 뭐 이런 것들로 구분합니다. 자, 이러한 하드웨어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파일 시스템은 볼륨 파티션의 개념을 포함시킵니다. 파티션은 디스크의 공간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될 영역을 분할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지요. 분할된 각각의 파티션 영역을 우리는 볼륨이라고 정의하며 각 볼륨은 특정 이름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D 드라이브가 각각 하나의 볼륨이 되겠죠. 볼륨으로 정의된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초기화해야 하는데, 자, 이것을 포맷이라고 합니다. 자, 포맷은 데이터의 저장 방식을 정의하는 과정으로 포맷 형식은 운영체제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 포맷 형식을 소개하면요,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포맷 형식에는 대표적으로 뭐 FAT 방식, 그 다음에 NTFS 방식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리눅스 운영체제의 포맷 방식으로는 뭐 EXT 방식, XFS, NFS, 뭐 스왑 뭐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간단하게 FAT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사용되는 운영체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뭐 윈도우즈 9598, 뭐 NT 2000 등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열 운영체제에서 호환된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FAT으로 포맷된 하드디스크는요, 리눅스에서 잘 읽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FAT16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으로 최대 2GB 밖에 설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포맷 형식에 따라서 내가 맥시멈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크기도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나 암호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대용량 볼륨 같은 거, 뭐 효율성 같은 거에 있어서도 그 포맷 형식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스크 파티션 볼륨을 정의하고 포맷을 하는 방법은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 탐색기와 명령 프롬프트, 디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디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보면은요, 디스크의 파티션을 정의하고 볼륨을 정의할 수 있죠. 자, 이때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정의 가능한 파티션의 개수와 볼륨의 개수를 잘 확인하고 정의해야 하고요. 자, 각각의 이름은요, 사용자가 확인하기 편한 영문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관리 프로그램에서 포맷 형식을 지정해서 포맷할 수 있고요. 파일 탐색기에서 각 볼륨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포맷 기능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디스크 상태를 확인해 보면은요, 볼륨의 이름, 크기, 사용 중인 공간과 여유 공간 등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시스템에 정의된 볼륨별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의 볼륨의 간단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림처럼 예시를 보시면은요, 물리적인 보조 기억 장치로 SSD 하드디스크와 HDD 하드디스크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SSD 하드디스크는 총 5개의 파티션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4개의 파티션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도록 분할되었고요. 실제 디스크 0의 한 파티션은 기본 데이터 파티션 C라는 볼륨 이름으로 정의되어서 일반 사용자가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하는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공간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정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각 볼륨마다 초기화된 포맷 형식이 나와 있는데요. 디스크 0의 시스템 볼륨과 삼성 REC 볼륨은 FAT32 형식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NTFS 형식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교재에 사용된 요 동영상에 사용된 보기는요, 모두 윈도우즈 11 운영체제 환경의 보조 기억 장치 정보입니다. 따라서 시스템마다 환경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 디스크 파티션 볼륨 포맷의 형식은 정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의 PC의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포맷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은요, 컴퓨터에서 작업한 모든 내용은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은 이미 윈도우 운영체제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모두 잘 알고 있지요. 자, 드라이버라는 개념도 알고 있고요. 디렉토리, 폴더, 파일, 경로 등은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일반 사용자라면 디렉토리 만드는 방법, 디렉토리 관리하는 방법, 파일을 만드는 방법 등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프로그램인 파일 탐색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파일은 파일 이름이 앞에 나오고요. 반드시 점이 있고 그 뒤에 응용 프로그램마다 틀린 확장자가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형식에 어긋난 파일은 없습니다. 확장자는 파일을 생성한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죠. 파일이 저장된 위치는 경로로 표현하고요. 각각의 폴더들은 슬래시로 구분해서 표현하지요. 다른 기호 사용할 수 없지요. 텍스트 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하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명령 프롬프트 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키고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고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용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파일 탐색기 사용법이나 명령 프롬프트는 운영체제에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용자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은 파일을 저장하고 삽입, 삭제, 수정 등의 관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는요,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어서 파일 시스템의 관리 방법으로 관리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일 때입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되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관리 방법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스템은 저장 방법과 사용 방법, 관리 방법이 당연히 다르겠죠. 따라서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파일 탐색기나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야지만
삽입 삭제 수정이 가능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는요, 그걸 삽입 삭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실행시키는 기능을 갖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은요, 응용 프로그램 중심으로 관리됩니다. 운영체제 입장에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파일 시스템이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들이 응용 프로그램 중심이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의 종속성과 데이터의 중복성이죠. 데이터의 종속성은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되는 각각의 데이터는 응용 프로그램에 종속된다는 것이에요.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되는 데이터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로 생성된 것이죠. 데이터 종속성은 파일 저장 형식에서 응용 프로그램마다 확장자가 다르게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HWP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실행시킬 수 없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반드시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에서만 실행 가능하고 데이터 간의 호환성이 떨어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자라고 했을 때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파일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속성이죠. 데이터 중복성은요, 보조기억 장치의 데이터가 중복 저장되는 것이에요. 데이터는 응용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라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응용 프로그램에 종속된 데이터로 각각 저장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중복성은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문제를 갖게 되죠. 데이터를 수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정 시에 중복되어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각각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가 수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수정될 수도 있고 수정뿐만 아니라 삽입 삭제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를 작성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은 한글 프로그램, 워드 프로그램, 엑셀 등 다양합니다. 같은 학생 성적표를 각각 응용 프로그램으로 모두 작성해서 저장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 실행시키는 응용 프로그램을 다양하기 위해서 각 학생 성적표가 여러 파일로 중복되어 저장되어 있고요. 이때 학생의 성적을 수정하게 되면 3개 파일 모두를 각각 수정해야 하고 새로운 학생이 삽입되거나 기존 학생이 삭제되어도 3개 파일 모두에서 삽입 삭제 처리를 해야 하는 아주 불편함을 갖고 있죠. 따라서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의 중복성과 데이터의 종속성으로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저장된 데이터들의 집합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즉 공유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파일 시스템의 특징이면서 단점이면서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